멘탈 센 돈다방 미쓰리 10월 20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돈다방 미쓰리 방송은 제가 새날 출연 관계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멘탈 그리고 평정심 다시 챙기고 한 번 더 강화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0월 19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짚어보면서 흔들리는 멘탈, 살짝 집 나간 평정심을 다시 불러다가 더 강하게 토닥거려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꽉 한번 담아놓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를 방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바닥을 찍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인생의 바닥을 찍기 전에 저를 돌아보면 참, 개뿔도 없는데 자기 잘난 맛에 설치고 다니고 잘난 척하고 약간 재수없는 컨셉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인생의 바닥을 찍으면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됐죠. 그리고 다시는 바닥을 찍지 않기 위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저를 돌아보고 제가 잘못했던 점, 저의 부족했던 점,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챙기고 보완하고 뜯어 고치고 책찍질하는 과정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겪었습니다. 제가 인생의 바닥을 찍으면서 가장 먼저 한 짓은 꽤 많은 책을 그 기간 동안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이런 문구는 꼭 챙겨놨다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한번 다시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문구들을 다시 노트에 옮겨 적고 그 이후에 제가 멘탈이 흔들리거나 혹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 노트를 다시 꺼내서 다시 읽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몇 번 소개해드린 게 있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간절할수록 천천히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실패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교보증권에 입사를 할 때, 그때 면접을 볼 때 제가 임원들 앞에서 교보증권이 최초의 증권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임원들 앞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한지 기억을 하는데, 최초의 증권사에서 최초의 최연소 여자 지점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예전에는 약간 성격이 좀 급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빨리빨리를 좀 택했던 것 같아요. 빨리 돈 많이 벌고, 빨리 승진하고, 빨리 성공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뭔가 인생에는 다 순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간절할수록 천천히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마음에 새기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적을 만났을 때 불안하면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해치거나 저를 해하거나 하는 사람들과 대치됐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쟤 지금 불안해서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어제 민주당사의 그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하러 방문을 하고 민주당원들과 의원들과 대치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불안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듯이 윤석열이 가장 잘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불안하니까 아예 그냥 지금 후다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한번 처리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검사들이 나대고 뭐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겁이 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 더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진짜 저 혼자 나홀로 소송으로 여러분들이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대형 법무법인 로펌, 그것도 그 로펌에서 뭐
가장 유명한 주식 전문 변호사를 상대로 제가 완승을 한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바닥을 찍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미 증권회사 다니면서 뭐 증권거래법을 비롯해서 뭐 이래저래 정말 온갖 그 시련을 다 당하면서 법원에도 들락거리고 경찰에도 들락거리고 소송도 하고 제가 직접 소장도 쓰고 하면서 그 과정들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 세상이 만만해,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불안하면 움직이는구나, 쟤네들 되게 심하게 많이 불안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분노는 되지만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우리 주식 얘기로 돌아와서 주식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미쓰리가 그래, 역시 미쓰리는 산전수전, 공중선, 공중전, 뭐 지하전, 우주전 다 겪더니 저렇게 점쟁이 빤스로 훔쳐있게 됐구나라고 실감을 하실 텐데 주식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뉴욕 증시가 올라서 35,500포인트가 됐다. 자, 여러분,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죠. 그렇다면 이제 뉴욕 증시가 또 꽤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뉴욕 증시가 하락할 것이고 증시가 당연히 조정이라는 걸 받을 것이고, 그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다우지수가 35,500포인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설사 100포인트가 빠지든 200이 빠지든 300이 빠지든 400이 빠지든 500이 빠져도 500포인트가 빠져도 3만선은 지지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만약에 3만 포인트가 깨져도 또다시 뉴욕 증시는 3만 포인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했죠. 자, 10월 19일 수요일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0.33% 하락했는데요. 99.9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좀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돈다방 미스를 들으니까 이 다우지수의 이런 그 하락 포인트 이런 것도 좀 예사롭게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99.99포인트 하락, 즉 세 자리수 미만의 하락을 했습니다. 99.99포인트를 하락했는데 다우지수는 34,423포인트입니다. 그리고 S&P 500은 0.67%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85% 하락했습니다. 자, 미쓰리가 또 어제 소름 돋는 두 번째 예언을 했죠. 자, 여러분, 뉴욕 증시가 올랐는데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가 왜 올랐는지 정확히 모른다. 그래서 기업 실적이 좋아서 뉴욕 증시가 올랐다라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업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로 어제 방송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날 넷플릭스 시장 예상을 윗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주식 모두 주가 상승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0월 19일 수요일 날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하락했죠. 자, 뉴욕 증시는 그럼 왜 하락했을까? 이날 뉴욕 증시의 하락 요인을 잘 나온 기업 실적으로 포장하기에는 뉴욕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 요인으로 선발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미국이 경기가 안 좋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왜? 11월 8일 날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 뉴욕 증시의 하락 요인을 어디서 끌고 왔냐면 영국에서 끌고 옵니다. 영국의 9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0.1% 상승했다.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9.9% 상승했는데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오히려 상승했네? 영국뿐만 아니라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9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 9.9% 상승했는데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했는데 오히려 8월달보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이 더 크네? 이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영국이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상승한다라는 것이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는 해요. 그런데 9월 달까지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유발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재료로 공포감을 느꼈습니까?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표는 둔화는 되고 있지만 영 성에 안 차는 둔화폭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의원들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미국의 경기가 침체가 되건 말건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것 때문에 공포스러워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10월 달 최근 뉴욕 주식시장 상승에서 그런 공포감이 없어졌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왜냐? 연준 의원들은 계속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이날도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계속 인상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런 얘기 그래 인상하라니까 뭐 누가 뭐래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11월 달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95%를 넘어갔기 때문에 11월 달 75bp 금리 인상은 너무 당연한 거고 12월 달도 75bp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닐까라는 공포 때문에 이날 증시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12월 달에도 75bp 금리 인상 할 거라는 거.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주식시장이 9월 달에 그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8.1% 나왔는데 9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8.1%가 나왔는데 2%가 될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11월뿐만 아니라 12월까지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4월까지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연준 의원들이 뭐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할 거다 이런 얘기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 특성상 미리 땡겨 반응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고 그리고 무시해버리는 그 성격상 연준 의원들이 무슨 발언을 해도 금리 공격적으로 인상할 거다.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지진 않을 거라고 했죠. 자, 오히려 이날 발표된 베이지북에는요. 미국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확장됐다.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높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물가 상승세가 약간 완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경기 침체 얘기 나타나지 않죠. 이날 뭐 미국의 금리, 국채 금리가 어쩌니 저쩌니 했지만 그 어디에도 미국의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 10월달 신규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8.1% 감소입니다. 예상치는 6.7% 감소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수요가 1995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을 땡겨서 집을 안 산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30년 고정 평균 모기지 금리가 6.94%인데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11월 달 중간 선거가 없다면 지금 뉴욕 증시는 이제
한 열흘 정도로 다가온 11월 달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 할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계속 할 거고, 그러면 금리 부담 커지고 경제 지표는 좀 꺾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커질 텐데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죠.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은 기업 실적 때문이요.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은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때문이라고 합니다. 쓸 카드가 많은 미국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좀 올랐으니까 인생이나 주식이나 같은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게 없으니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조정을 받을 거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3만 선 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보다 허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를 아직까진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10월 19일 수요일 우리나라 증시는 먼저 빠졌고요. 뉴욕 증시 빠지는 거 보면서 지금 목요일 현재 그래, 그럼 그렇지. 지금 어떻게 올라? 오늘은 또 외국인도 파네. 뭐 이렇게 또 다시 공포감을 느끼면서 주식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 27.94포인트, 약 1%가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2200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식시장은 2018년, 2019년 같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 다음에 아름다운 조정을 거치고 또 돈의 수요가 몰려서 다시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주린이들이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운 주식시장이다. 어느 한편에서는 어떤 공포감을 타고 증시가 계속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지? 이상한데? 아니야, 다시 빠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빠지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주식시장에 놓여 있는 악재들은요. 어느 정도 뉴욕 증시에 선반영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금 증시에는, 뉴욕 증시에는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9월 29일 이후에 10월 19일까지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월 20일 외국인들이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앞에서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주례장창 매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외국인들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장기 투자가 안 맞는구나. 얘네들 단타 겁나게 좋아하네? 그럼 우리도 뭐 엄청난 자본과 엄청난 정보력으로 우리도 뭐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단타 치지 뭐. 이래서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죠.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하지만 여러분 10월 19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걸 보면서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셨습니까?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냥 어느 적정선에서 그래, 와, 어느새 벌써 다우지수가 3500포인트까지 올라왔네? 그럼 뭐 조정 받겠지 뭐. 이 정도겠죠. 뉴욕 증시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모기지 수요가 199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균 모기지 금리가 거의 7%에 육박한다. 이런 내용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미국이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런 얘기 찾아볼 수 없고요. 여기에 연준 위원들이 아무리 강경 발언을 해도 주식시장은 이제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다방 미스를 그동안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최소 10월 19일 수요일 돈다방 미스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락에 대해서 그래 미쓰리가 그랬어.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갈 수 없다고. 그래서 미쓰리가 어제 방송에서 어느 정도로 이제 이익 실현을 막 하라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죠.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요. 결국 주식시장에서 진짜 필요한 거는 멘탈이구나. 물론 진짜 무대포식으로 그냥 멘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그 시장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냉정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멘탈을 강하게 만들면서 시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은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인생 바닥을 찍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몇 가지 문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중 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어떠한 문제를 특히 나에 대한 어떠한 문제를 바라볼 때 저 하늘 위 신전에 올림푸스 신전에서 신들이 구름 아래 살고 있는 인간을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나의 문제를 돌아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막 멘탈이 흔들리고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 멘탈을 다시 잡고 내가 마치 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신전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신의 관점에서 한번 내 문제를 돌아보는 거죠. 그럼 과연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문제를 못 풀까? 풀지 못하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제가 어제 돈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만든 것도 인간이요. 그 돈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인간이 했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단지 본인들이 멘탈을 강하게 잡지 못하다 보니까 불안하며 움직이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멘탈이 움직이니까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고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평정심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저는 앞으로 주식시장에 어떠한 문제가 터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도 부합되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제가 10월 19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짚어드리면서 시장 분위기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여러분 어제 수요일날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다 그대로 됐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채울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진짜 이제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전략과 모든 전술, 모든 에너지, 모든 거를 다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전면전을 치러야 될 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촛불 행동에 좀 후원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후원해 주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새날에 나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최소한, 웬간한 사람보다 강한 멘탈과 웬간한 사람보다 평정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힘을 보태고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겁내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함께 멘탈 강하게 잡고 한번 여러분 체인지라는 영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체인지에서 한 단어만 알파벳 하나만 바꾸면 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5년이야 4년이야 이런 얘기를 농담반 진담반으로 했지만 그냥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는 확실히 쟤네들은 5년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5년이네 4년이나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이제는 진짜 전면전으로 예,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지금 3차 이벤트 얘기를 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저한테 저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후원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메일을 주고 계신데요. 제가 한 분씩 한 분씩 예,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종목이 망가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아주 차근차근 주식시장에 절대 민폐가 끼치지 않도록 예,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예, 제가 계속 지금 답장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진짜 강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두 힘내시고요. 오늘 이거 TMI일 수 있는데 아마 새날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푸나님이 예, 아주 심한 예, 지금 감기 몸살을 앓고 계셔가지고 오늘 새날 방송에는 푸나님이 안 나오십니다. 예, 대신에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다른 두 패널 분들이 같이 예, 출연을 해서 푸나님의 빈자리를 좀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새날에 오셔가지고 예, 생방송 봐주시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멤버십도 좀 해주시고요. 간간히 슈퍼챗도 좀 싸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돈다방 미스리 녹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고를 작성하고 이런 시간만큼 새날 준비를 못했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자세한 이야기는 새날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평소만큼은 지금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 내용이야 뭐 다른 패널 분들이 다 알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저는 정신력,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한 멘탈을 좀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 새날 방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예, 오늘 목요일 뉴욕 증시 또 정리하고 또 다른 중요한 내용 있으면 또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저는 이따가 새날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